드디어 저 차도로가 여기 왔습니다. 감정이 섞인 규칙 없는 싸움은 당연히 멀리 지향해야겠지만 일정한 규칙 아래 싸우는 기술을 겨루게 된다면 하나의 스포츠가 됩니다. 바로 종합 격투기, 복싱 등 투기 종목들이 해당하는데요.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이러한 투기 종목들의 매력을 전하는 유튜버죠. UFC 해설위원 겸 크리에이터 차도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도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도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격투기 관련 일을 좀 하셨을까요? 아니요, 사실 전혀 격투기랑 상관없는 일을 했고요. 원래 중고등학생 때부터 격투기를 취미로 즐겨보고 이제 대학생 때부터는 체육관을 다니면서 순전히 취미 수준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사실 랩이랑 비트메이킹을 하면서 힙합퍼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상법 전문 변호사로 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좀 창작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해가지고 퇴근하고 취미로 격투기 관련 영상을 만들었는데 운 좋게도 그 당시엔 대형 격투기 채널이 우리나라엔 없는 상황이라 그런지 채널을 시작하자마자 조회수가 수십만 뷰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 일을 하는데 한인 교민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다 보니까 또 유튜브 활동을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면서 진행을 했죠. 예. 그런데 한 구독자가 1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 두 일을 도저히 병행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업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사표를 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마 차도로님을 격투기 팬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텐데 변호사 출신이신 거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데요. 자, 세계 최고의 종합 격투기 선수들이 모인 곳이 UFC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UFC의 해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흔히 종합 격투기를 MMA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MMA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UFC는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고요. 정확한 스포츠 명칭은 방금 말씀해주신 MMA 종합격투기인데 이거 이제 Mixed Martial Arts를 줄여서 MMA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투기 종목이 사실 크게 뭐 복싱, 킥복싱, 종합격투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복싱은 다들 아시다시피 주먹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머리와 복부만 때릴 수 있는 스포츠이고요.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복싱 앞에 킥이 있는 것처럼 주먹뿐만 아니라 발을 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발로 상대방의 머리, 복부 그리고 다리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단체마다 사실 조금씩 규칙이 다르긴 한데 뭐 팔꿈치를 이용하거나 무릎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격투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방금 설명한 그런 모든 기술을 다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뿐만이 아니고 타격기는 물론이고 뭐 유도나 주짓수 그리고 레슬링처럼 잡기가 가능한 그래플링 기술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을 조르거나 관절을 꺾을 수 있는 공격으로 상대의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복싱과 킥복싱 같은 타격 베이스 종목은 상대가 쓰러지면 경기를 중단시키고 카운트 세는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카운트가 끝나고 일어나면 다시 경기가 재개되지만 종합격투기에서는 상대가 쓰러져도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끝내기 위해 추가 타격을 하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플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죠. 네네. 그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말씀하신 종합격투기를 보면 그 타격에 대해선 흥미가 좀 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타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흥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이 있거든요. 해설위원으로서 좀 더 재미있게 종합격투기를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이게 근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딱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롤드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또 끌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롤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경기를 보면 저게 왜 재밌지? 그 재미를 전혀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플링, 이 그라운드에서의 공방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숨이 막히는 공방이 이루어지는 몸싸움의 영역인데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캐주얼 팬이 보시면 그냥 두 사람이 껴안고 있고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해설이나 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 예. 격투기가 이제 또 마이너 스포츠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 주 시청자들은 격투기를 매번 챙겨보는 이런 하드코어한 팬들이 아니라 가끔씩 이제 유튜브나 화면 넘기다가 격투기가 떠오르면 이거 재밌겠다 해서 네. 클릭해서 보는 캐주얼 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나 격투기 좀 더 깊이 있는 매력을 이해하시고 느끼실 수 있도록 사실 KO가 나오는 화끈한 장면만큼 이런 그래플링 그리고 레슬링도 마찬가지로 재밌다 이런 거를 제가 좀 이제 전도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예. 네, 이런 부분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 타격기도 좀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깊이 있게 파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네. 수싸움이나 머리 싸움이 상당합니다. 음. 근데 이거는 또 타격기만의 장점이 있는 게 사람이 주먹이나 킥에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굳이 당해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나 복잡한 거를 몰라도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는 장점이 또 있죠. 네, 사실 주짓수를 또 수련하시는 분들은 매트 위에 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선수만큼이나 깊은 이해를 하시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정보는 다 어떻게 얻으시는 건가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채널을 운영할 때는 혼자서 이런 리서치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좀 분석을 해왔지만 채널의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컨텐츠 아이디어 구상이나 기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가분들을 또 고용을 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짜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작가를 뽑을 때는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나 깊이 있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격투기 경력이 최소 5년 이상 있거나 아니면 선수 경험을 직접 한 이들 위주로 작가를 뽑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종합격투기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모든 투기 종목이 진짜 다 들어있거든요. 네. 약간 볶음밥 같은 기분인데 그래서 격투기 해설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복잡한 거를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쉽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좀 쉽게 풀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업무가 많고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이 이제 그런 투기 종목의 팬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고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제 본인이 너무 재밌고 좀 보람찬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재미있는 일을 하면 일하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럼 콘텐츠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을까요? 당연하죠. 말씀드린 대로 제 목표는 격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격투기에 빠지게끔 약간 인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또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 주제나 어떻게 이거를 또 포장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요새 컨텐츠가 넘치고 굉장히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차도르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는 뭐였나요? 이게 이제 좀 원초적인 부분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끌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4년 전에 저희 채널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인데 지금 한 800만 뷰 정도 가까이 기록을 한 영상이거든요. 네. 70대로 추정되는 한 일본인 자칭 무술 고수가 우리 돈으로 이제 상금 500만 원을 걸고 20대 격투가랑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무술 고수는 자신은 이때까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평범한 무술 고수가 아니라 장풍을 사용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기를 사용해서 손도 대지 않고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좀 사기꾼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자신을 스스로 가스라이팅해서 싸움에 임하는 건지 아니면 격투가가 돈을 받고 져주기로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판에 이제 격투가가 또 이야기를 바꾼 걸 수도 있죠. 근데 무술 고수가 정말 많이 맞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도 분명히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차도르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경기 콘텐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격투기가 좀 특이한 부분이 팀 스포츠가 아니라 개인 스포츠이다 보니까 스타가 탄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경기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막 경기 하나를 딱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대한민국 최초의 파이터 스턴건 김동현 선수의 경기들과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또 최근에 또 은퇴전에서 전국적으로 또 화제가 됐던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경기를 꼽고 싶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고 격투기에 관심이 많아진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이 두 선수를 보고 UFC 선수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운동을 시작한 젊은 선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프로 대회뿐만 아니라 청소년 격투기나 아마추어 세미 프로 대회도 제가 많이 보러 다니고 또 해설을 하는데 진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2의 김동현, 제2의 정찬성이 곧 나타날 것 같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다 건너뛰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차도르님의 최종 목표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해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대한 야망을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제를 넘는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 요새 제가 다양한 콘텐츠나 방송을 출연하고 있는데 방송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콘텐츠 제작이나 출연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꿈은 바로 UFC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희 채널 찐팬분들만 아시는 건데 UFC의 대표가 데이나 화이트거든요. 네. 제 첫째의 이름이 데이나를 이제 한국말로 해서 다나입니다. 오, 예. 네.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를 뛰어넘는 네. 격투기 사업가가 또 되는 게 꿈입니다. 네. 네. 꼭 성공하셔서 저희 꼭 초대해 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도르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